2026년의 경제는 단순히 숫자의 하락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불과 1년 남짓한 짧은 시간 뒤에 당신의 소중한 예금이 증발하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하는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집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어 온 자산이 단 하룻밤 사이에 공중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극한의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평생 단 한 번뿐인 거대한 기회의 문입니다. 1929년의 대공황 시기에 대다수는 빵 한 조각을 위해 구걸했지만 지혜로운 소수는 100년의 가업을 세웠습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속에서 수백만 명이 보금자리를 잃고 방황할 때 준비된 자들은 저렴하게 자산을 독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결코 세상의 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으며 단지 그 부가 머무르는 주인을 새롭게 바꿀 뿐입니다. 준비가 부족한 자의 손에서 철저히 준비된 자의 손으로 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리입니다. 정보가 없는 자의 자산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에게로 흘러가며 지금 모든 지표는 2026년을 향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현재 3천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며 폭풍 전야의 정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가들은 이미 조용히 방어적인 태세로 전환하였으며 그들은 대중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미리 감지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연일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은 현재의 시스템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탄과 같습니다. 당신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과 자녀들의 미래 계급이 완전히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는 기술이 아니라 위기를 딛고 거대한 부자로 도약하는 실전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5가지 진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사람만이 다가올 격변의 시대에서 진정한 승자로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진실은 경제적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인 주기에 따라 매우 정교하게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 18년에서 20년 주기로 시스템 붕괴를 반복해왔습니다. 1929년 대공황부터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까지 모든 파동은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현재의 주식시장 가격은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며 이는 역사상 2번째로 높은 위험 수준입니다. 소비자 부채는 한 세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임계치에 도달했고 기업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정부의 지출은 이미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제조업 지표는 위축되며 경제의 엔진이 식어가고 있음을 알립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연체율의 급증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괴합니다. 대중매체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제가 튼튼하다고 외치지만 이는 과거 모든 폭락 직전에도 반복되었던 거짓 평화입니다. 1999년과 2007년에도 그들은 낙관론을 설파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장은 가차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모두가 절망하며 울부짖는 바로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진짜 부의 거인들이 탄생한다는 점입니다. 2008년의 공포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파산의 길을 걸었으나 소수는 평생을 누릴 막대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된 비결은 매우 단순하며 그것은 바로 모든 가치가 헐값으로 떨어졌을 때 과감하게 샀기 때문입니다. 우량한 부동산을 원래 가격의 30% 수준에서 매입했고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쓰레기 가격에 주워 담았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100달러에서 6달러로 94%나 폭락했지만 이는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였습니다. 넷플릭스와 애플, 그리고 구글과 같은 위대한 기업들의 가치가 한 달 구독료보다 저렴했던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때 공포를 이기고 자산을 매입했던 사람들의 재산은 현재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5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전설적인 부호 존 록펠러는 거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상황이 처참할 때가 바로 부를 쌓을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현금을 보유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석유회사와 철도, 그리고 거대한 공장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재벌 가문들의 뿌리는 대부분
이러한 역사적인 위기의 순간에 깊게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위기는 부를 파괴하지 않으며 단지 성급한 자에게서 인내하는 자에게로 부의 주소만 바꿉니다. 빚에 허덕이는 사람의 자산은 저축을 통해 기회를 기다린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며 이것이 경제의 냉정한 순환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가올 위기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신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며 위기의 상황에서 현금은 모든 자산을 이기는 절대적인 왕입니다. 모두가 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당신이 보유한 현금은 세상을 살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2006년과 2007년에 미리 현금을 비축했던 현명한 투자자들은 2008년의 잿더미 속에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당신의 목을 죄어오는 모든 부채를 과감히 줄여야 하며 위기의 순간에 빚은 당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흉기입니다. 호황기에는 빚을 낸 투자가 똑똑해 보일지 모르나 불황이 닥치면 그들은 최악의 가격에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로 몰립니다. 반면 빚이 없는 사람은 시장의 소음에도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진정한 기회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셋째로, 어떤 자산이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을 진짜 가치를 지녔는지 지금 당장 공부하고 옥석을 가려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모든 자산이 가치를 잃는 것은 아니며 필수품을 생산하거나 부채가 적고 현금 흐름이 풍부한 기업은 위기 속에 더 강해집니다. 입지가 뛰어난 부동산 또한 일시적으로 가격은 하락할 수 있으나 그 땅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넷째로, 금과 은 같은 실물, 귀금속의 보유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매력을 지키는 최후의 보험입니다.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귀금속은 당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대중의 움직임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모두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라고 외칠 때 시장을 떠나야 하며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 비로소 시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008년 바닥에서 자산을 매입한 이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라 단지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논리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위기가 닥친 후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폭풍이 오기 전인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만 합니다. 불이 난 다음에 소방차를 부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경제적 파국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방어선을 구축하십시오. 네 번째, 진실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그들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항상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며 돈을 무차별적으로 찍어내어 부채의 가치를 희석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빚진 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구원이 될 수 있으나 현금만 보유한 성실한 예금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힙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넘을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의 전환 시점을 노려야 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금과 같은 자산들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그 본연의 희소성을 바탕으로 가치를 보존합니다. 소위 스마트 머니를 가진 자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저금리의 자금을 빌려 실물 자산을 매입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들의 부채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안 실물 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마법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인플레이션 이전에 찾아올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당신을 노출시킬 수 있으니 균형을 잃지 마십시오.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현금의 가치는 폭등하고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족쇄가 되기에 항상 양날의 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회를 잡을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대부분의 자산은 실물 가치를 지닌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은 경제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이밍의 예술을 이해하고 자신의 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일찍 움직이면 진짜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이미 가격이 올라 황금 같은 매수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위기 대비 계획을 시작해야 할까요? 해답은 바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부채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자산 가격이 현실과 동떨어져 과도하게 높을 때가 바로 준비를 가속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빚을 줄이며 어떤 자산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패닉 셀링을 할 때 당신은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절대 한 번에 모든 자산을 매입하지 말고 시장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나누어서 조금씩 자산을 매수하는 분할 매수 전략을 따르십시오. 시장의 바닥이 어디인지 정확히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정확한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가격이 싸질 때 더 많은 자산을 매입하고 비싸질 때는 매수를 자제하는 현명한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당신의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할 것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대로 행동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호황기에는 왜 지금 사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불황기에는 왜 저런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며 비웃는 사람들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언론 매체는 호황일 때는 영원한 번영을 약속하다가 불황이 닥치면 세상의 종말이 온 것처럼 과장하여 공포를 조장합니다. 당신만의 명확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감정이 아닌 논리적인 판단으로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며 가난한 자는 감정에 부자는 계획에 따릅니다. 마지막으로 복리의 마법이 위기 이후에 어떻게 당신의 부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50% 할인된 가격에 매수한 자산이 가치를 회복하면 당신의 수익은 단순히 원금이 아니라 100%의 수익이 됩니다. 만약 70% 폭락한 지점에서 용기를 내어 자산을 확보한다면 회복기에는 3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유희가 아니라 지난 100년간 모든 경제 위기마다 반복되어 증명된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부의 공식입니다. 더욱 놀라운 성장은 위기 때 확보한 수익금을 시장의 회복기에 다시 재투자하여 자산의 덩어리를 눈덩이처럼 불릴 때 일어납니다. 2008년의 바닥에서 주식을 사서 원금을 2배로 만든 뒤 그 돈을 다시 우량 자산에 묻어둔 이들이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위기 시점의 저점 매수와 회복기의 공격적인 재투자가 결합될 때 평범한 직장인의 인생은 비로소 경제적 자유의 길로 진입합니다.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현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험천만한 경제적 실험을 우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자산은 2008년 전 1조 달러 수준에서 현재 8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라는 기형적인 정책을 펼쳤고 일본은 중앙은행이 국가의 모든 국채를 사들이는 극한의 선택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들은 시스템이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반증하는 서글픈 증거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유동성 공급에도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부채는 이제 아주 작은 금리 인상 조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이미 파산했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저렴한 이자의 빚으로 간신히 숨통을 이어가며 거품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의 자산 거품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어떤 버블보다 거대하며 빚이 상환 능력을 초월하면 반드시 무언가는 터지게 됩니다. 통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오거나 부채가 대규모로 디폴트되는 상황 중 어느 쪽이든 부의 대이동은 시작됩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실물 자산을 소유한 자들에게 유리하지만 현금과 연금에 의존하는 서민들의 삶은 서서히 녹아내릴 것입니다. 반면 부채의 디폴트 상황은 급격한 가격 폭락을 동반하며 이때 현금을 쥔 소수의 사냥꾼들이 모든 우량 자산을 헐값에 채갑니다. 미래의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으로 서서히 가치를 잃다가 어느 순간 급격한 붕괴를 맞이하는 두 가지 경로를 모두 겪게 될 것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실물 자산으로 방어하고 시스템 붕괴 시기에는 현금으로 공격하는 양방향 전략을 구사합니다. 자산의 국제적인 분산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위기는
모든 국가를 동시에 똑같은 강도로 타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997년 아시아 위기가 한국을 휩쓸 때도 미국은 호황이었고 2010년 유럽 위기 때 그리스는 망했으나 독일은 강해졌습니다. 다가올 위기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를 동시에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자산 분산은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한 국가의 화폐에 모든 자산을 집중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고 여러 강한 통화로 자산을 분할하여 보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자국 통화 가치가 약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강한 통화로 자산을 축적한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 또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과 은, 그리고 석유 같은 원자재들은 인플레이션 초기에 급등합니다. 그러나 불황이 깊어지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기에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양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술 회사에 대한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많은 기술 기업이 실제 수익이 아닌 성장 스토리에만 의존하여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취약한 기술, 기업들은 가장 먼저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더욱 강해집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분야는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대한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독립 또한 중요합니다.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시스템처럼 자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위기 속에서 강력한 이점을 얻습니다. 식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위기 때 식량 가격은 급등하며 비상식량을 비축하거나 직접 텃밭을 가꾸는 것은 생존의 기반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타이밍은 모든 것의 핵심이며 경고 신호가 강해질수록 당신의 위기 대비 속도를 가속화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투자는 단순히 50% 할인된 가격에 자산을 매수하여 100%의 수익을 얻는 단순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70% 폭락한 시장에서 과감하게 매수하면 3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론적인 가설이 아니라 지난 모든 역사적인 위기마다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졌던 부의 이동 메커니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 벌어들인 이 막대한 수익금을 회복기에 다시 재투자하여 부의 증식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2008년의 바닥에서 자산을 사들여 회복기에 다시 재투자했던 소수의 사람들은 세대를 이어갈 거대한 부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역사는 완벽하게 반복되지 않지만 그 속에 숨겨진 부의 패턴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입니다. 2026년에 다가올 거대한 경제 위기는 당신의 미래를 파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기회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현금을 모으고 빚을 줄이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당신만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마침내 위기가 닥쳐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질 때 당신은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며 당신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다가올 위기는 당신이 준비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